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해줬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1.6%, 코스피도 이제 0.47%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어제 음봉을 일단은 잡아먹기는 했지만 내일이 오늘 새벽에 CPI 발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락하고 이걸 저점을 깨고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할지 아니면 예상치가 상회한다면 이 저점 깨고 아마도 박스권을 다시 횡보하고 다음은 CPI 발표를 기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박스권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 이제 저희 지수의 이제 마지막 대망의 결정 날이 오니까 잘 견디셨고 예수금 관리하신 분들도 관리한다고 잘 견디셨고 그리고 테마를 한번 보면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코로나 테마가 강세였죠. 오전에 이제 이런 GHR 서포트 같은 애들도 시세를 잘 받았고 그 다음 나오면 다른 진단 키트 뭐 SD나 아니면 액세스 바이오 이런 애들이 장 초반에 슈팅을 치고 나갔죠. 장 초반에 치고 나갔지만 그래도 저희 예상대로 테마의 지속성은 끝이 났고 결국에는 랩지노믹스만 진나키트 대장으로 쭉 시세를 받았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강하다가 이렇게 지지 않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런 거 보시면 빠질 때 이까지만 빠지고 여기서 이제 힘이 다시 받잖아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런 데서 힘을 계속 받잖아요. 받고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보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타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런 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예상대로 코로나 쪽 이제 랩지노믹스만 보면 되고 치료제는 이제 일동 패밀리 아직 차트 안 깨졌죠. 일동 패밀리 진단키트는 랩지노믹스만 보면 되고 일동 패밀리랑 한국 비행시까지 치료제는 일단 여전히 차트를 안 깨트리고 가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을 보면 차트를 이제 완전히 음봉 뜨면서 차트들이 완전히 깨졌죠. 이런 것들 보면 얘네 이 코로나 테마주 특징이 뭐냐면 시세 봤다가 이제 장대 음봉 음봉이 큰 음봉이 하나 뜨면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음봉들이 하나 뜨면 이렇게 눌림목 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죽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일단 음봉이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은 안 떴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건드리는 것보다 결국에는 랩지노믹스가 제일 안전하고 힘이 좋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이왕 저 다른 애들 건드릴 거면 랩지노믹스를 건드리고 랩지노믹스가 또 한 2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뭐 다른 애들 이제 휴마시스나 차트 지금 조금 살아 있는데 휴마시스나 이제 휴마시스도 차트가 아직 살아 있고 엑세스도 이것도 지금 불안불안하죠. 이거 이 부분 좀 지지해주면 갈 것 같은데 지지 못해주면 이런 애들 버려야 되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좀 봐야 되고 수젠텍도 단일가인데 이런 애들도 보면 차트가 안 깨지죠. 얘도 지금 단일가인데도 거래량 계속 줄이면서 차트가 안 깨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 수젠텍이나 이제 랩지노믹스 키트 쪽은 수젠텍 랩지노믹스 치료제는 이제 일동 패밀리랑 한국 BH 그리고 HLB까지 HLB도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라인 결국 1라인만 안 깨지면 갈롬이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만 안 깨지면 갈롬들이에요. 갈롬 빠질 놈이 아니라 갈롬이야 갈롬. 차트가 아무리 이렇게 시세를 받고 있는 차트라고 해도 이런 애들이 요즘 더 가는 거지 이상한 뭐 여기 이런 저점 잡는 애들 이런 저점 잡는다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하실까지 뚫리고 마그마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그마 보러 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 이런 요즘 시장은 이런 저점인 애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고점인 애들, 시세 받고 이미 세력이 들어온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 방송 이제 생방송 한 2주 정도 했는데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저점인 종목들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다 이미 시세 받고 있고 세력 들어온 애들 위주로 무조건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수급이 지금 안 좋고 유동성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이미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도 바쁜데 왜 세력이 들어올 것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지, 하는 게 승률이 높은지, 아니면 이미 세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승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제가 모든 종목들은 이미 이렇게 다 급등 30% 이상 시세가 나왔고 20, 30% 이상, 거기서 이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죠. 지지 라인을 봐드리면서. 그러면 결국 오늘 안에 단기든 무조건 손실이든 수익이든 다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장에서 살아남는 특징이고 매매법이에요. 이런 바닥 다지면서 이제 추세 돌리는 애들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런 애들도 위험하죠. 저점인 애들 보는 것보다는 이미 시세 받고 있고 받을 것 같은 애들 위주로 계속 봐야 되고, 미코바이오도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다 보내줬는데 모든 물량을 저희가 원했던, 계속 이거는 이때부터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땐가 7월 1일인가 4일인가 일단 이 부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 지지해주고 12,000원 라인 지지해주고 슛이 나왔죠. 13,000원 한번 찍고 이때 저항 맞고 빠졌으니 저는 이제 미련 없이 그냥 다 나왔고,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차트들도 보시면 그냥 일반 개미들은 접근을 못해요. 이런 차트들은 저희가 언제부터 말씀드려, 이때 이제 개미들이 안 볼 것 같을 때 이때부터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개미들은 건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미들 물량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세력들이 반등을 할 때 이제 이쯤에 대해서 다시 개미가 몰려들겠죠. 또 오를 것 같네 할 때, 그때 저희 물량을 다시 털었죠. 그러니까 세력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개미들 던질 때 지지해줄 때 물량을 다 받고, 슈팅 나올 때 개미한테 다시 물량을 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랑 시선을 반대로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코바이오도 오늘 충분히 수익을 내셨고, 유신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충분히 원하는 자리가 나왔죠. 이 라인 지지하면 결국에는 한번 갈롬이라고, 좀 짧게 지금 수익 구간인데 이런 것도 좀 슈팅 한번 크게 나와주는지, 한 이 라인까지 한 29,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욕심 부릴 수 있는데, 이건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수익이 일단 나왔고, 이제 뭐 유일 같은 애들도 이 라인 지지해주면, 제가 갈롬이라고 오전에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도 갈롬이라고. 결국에는 갔잖아요. 이 저항 막히고, 이때 악성 매물대가 많아서 그렇지, 이거 뚫으면 또 크게 갈롬인데 좀 뚫지를 못하죠. 이제 이건 또 슈팅 나왔으니까 이건 좀 눌릴 때 보던가, 아니면 아싸리 이거 뚫을 때 보는 게 이제 좀 더 안전하고, 유일 로보틱스 가면 제가 에브리봇도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에브리봇도 유일 갈 때 같이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이제 오늘 유일이나 에브리봇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박히셨을 거예요. 아, 유일 로봇 가면 에브리봇도 가구나, 같이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 이런 것도 시세 한번 크게 받았죠. 이렇게 이제 조금 오늘 테마의 형성이나 이제 그런 지속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고, 코로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랩지노미스 이쪽 애들만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애들은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애들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시장은 오늘 완전 그냥 개별주 위주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해볼 거. 오전에는 잠깐 코로나랑 이제 로봇 쪽 시세 좀 봤다가, 이제 오후장에는 개별주로 갔는데, 이 상한가 간 애들 한번 좀 재료들을 분석해보면 넵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노 획득 소식인데, 이런 애들도 보시면 100억 터였죠. 100억 97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 특징이 내일 아마도 거래량이 또 터질 거예요. 이런 것도 내일 거래량이 터질 건데 아마 내일 이런 것도 시가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비벼주면 이걸로도 들어갈 만 하겠죠. 이런 거 들어가고 지금 대장이니까 30%한 1라인까지 이때 저항 맞고 한번 떨어지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상한가를 간다면 이쪽 라인이 이제 저항인데 이때까지 뚫어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일단 이건 내일 아마 거래량이 들어올 것 같고 내일 한번 비벼볼 만한 재료다. 그리고 파노 자체가 내일 비벼볼 만한 재료, 내일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고 넵튠도 이제 GW 바이텍 이제 코로나 백신인데 이제 계속 이런 애들 이 상한가 요즘 상한가 가는 애들 특징이 거래량이 안 터져. 거래량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10억 이것도 100억 이것도 100억 터뜨리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애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백신 이미 백신이 SK랑 여러 가지 백신이 나오고 이제 4차 접종까지 나왔는데 그냥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백신 나왔다는 거에 그냥 세력이 올린 거지. 이런 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오 이뮨텍 같은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 FDA 재료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또 오늘 딱 제가 타이밍 좋게 어제 영상을 찍었죠. 네오 이뮨텍 요약하자면 제가 FDA 재료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죠. 재료가 뜨면 1차 부여할 때 이건 무조건 박을만 하다. 20% 이상 대부분 7, 80%는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오늘도 상한가 찍고 이제 쭉 빠졌고 얘네의 특징이 상한가 찍고 빠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료의 특징을 알아야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거고 이 네오 같은 경우 어제 영상 보신 분들도 이거 오늘 한번 비벼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어제 공부해놓고 오늘 재료까지 나왔는데 실전인데 이제 대비 다 해놨고 실전인데 이거 안 비벼봤으면 이상한 거죠. 전 1차 부에 찍히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런 FDA 재료가 제일 편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였고 또 내일 조금 1000억 들어와서 내일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내일 근데 이 FDA 재료 자체가 지속성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 5,500원 조금 뚫어주는지 한번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못 뚫어준다면 안 보는 게 낫겠죠. 굳이 안 못 뚫어주면 보고 안 뚫어주면 안 보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삼성 ENC 같은 경우도 이제 300억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자율운항보트 상용화 이거는 지속성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죠. 상용보트 상용화라는 재료 자체가 이제 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지가 않고 지속성을 붙이기가 애매한 재료죠. 붙일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저희가 뭐 대중교통으로 보트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레저 스포츠 취미생활로 즐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항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한 거지 일반인들이 수요가 많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의 아마 지속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 재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랩지노익스는 말 그대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익스고 그다음 웹스 같은 경우도 도지 재생 사업 재건 쪽으로 웹스가 이제 또다시 시세를 받았는데 얘가 윤석열에서 이제 다시 윤석열 그 부동산에서 이제 또 재건으로 시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애들도 좀 좋죠. 자리가 여기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바닥에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계속 보셔야 돼요. 재료 좋고 윤석열도 일단 과거에 묻어 있고 새로운 재건 이슈 터지냐 이제 이런 3,900원 4,000원 라인 뚫어주면 시세 한번 조금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차트들이니까 이런 거 계속 보셔야 돼요. 웹스 같은 애들은 바닥에서 추세 돌릴 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바닥에 추세 돌릴 때 이때 보지 말고 이때 보셔야 돼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화끈해요. 세력이 재료 하나 붙어주면 이때 보시면 이때가 아마도 윤석열 이슈였죠. 화끈하게 올리거든요. 화끈하게 올리니까 이런 애들도
추세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보세요. 화끈한 애들이 이 종목의 특징이니까 계속 조금 보셔야 됩니다. 무서우신 분들은 여기 이 저항 뚫고 보든가 아니면 한 저점 좀 높여가니까 3,500원, 이 3,500원 라인이나 아니면 이때 최대한 이때까지 이때 붙여서 보면 제일 좋고, 이 3,200원 라인 3,200원에서 3,300원 이때 붙여서 보면 제일 좋고, 욕심 좀 있으신 분은 이 3,500원 라인 이때 한번 보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은 타점이 나올까 생각도. 일단 오늘 거래량 들어왔고 저항 맞고 빠졌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이쪽 테마나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그리고 버킷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 이제 콘텐츠로 시세를 받았는데, 제가 A 스토리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제 A 스토리를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OTT 테마가 강하다고. 오늘도 버킷이 강해져. 그러니까 계속 우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OTT 테마 자체가 그만큼 지속성이 강하고, 이게 뭐 계속 어디 뭐 이런 후보, 이런 작품상, 이런 상장 같은데 하나 받으면 이렇게 시세를 계속 받는 거여서 그만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테마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속성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애들도 근데 밑바닥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또 붙을 재료가 그 재료가 하나 있긴 있던데, 그 OTT 그 정책인가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한번 같이 엮여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잡기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재료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어서 좀 눌려주면, 요 눌려줄 때 한 2,000원 라인 지지해주는 거 좀 보면 한번 잡을 만할 것 같고, 그전에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번 여기서 또 확 튀어줄지.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속성이 전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즌에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펴볼까.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배터리 소재 거래소 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이랑 그런 리튬 최대, 포스코가 이제 리튬 최대 생산국, 최대 보유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리튬 관련해서 시세를 받는 애들인데, 이 포스코 엠텍이 이런 애들 보시면, 이런 애들도 잘 보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을 잘 다져줬잖아요. 이런 바닥들 잘 다져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 지금 800억 정도 터졌는데, 이런 애들도 좀 잘 보셔야. 근데 세력이 좀 더럽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냥 갭 띄우고 쭉 빼버리죠. 이런 것도 갭 띄우고 쭉 빼버리는데 세력이 좀 더럽긴 한데, 그만큼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추세를 돌릴 것 같은데, 이런 재료가 좋은 게 뭐냐면 지속성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라는 타이틀이 있죠. 이런 게 뭐라면 지속성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재 쪽의 지속성이.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최대한 요 이평선에 좀 붙어서 이 5,600원 라인 이때까지 좀 내려오면 좋고, 아니면 내일 이 5,900원 이쪽에서 갭 상승 안 하고 이쪽 또 비벼준다면, 한 지지해주는 흐름 보이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우상향 한번 해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재료가 좀 확실히 나와가지고 2차 전지까지, 만약에 CPI 발표까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이건 완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CPI 예상치를 하회하면 수급이 들어올 건데, 들어온다면 아마도 2차 전지랑 화학, 반도체 이제 이런 대형주애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LNF 이런 애들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던데,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한번 움직여 줄지, 2차 전지 배터리 이슈로 움직여 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것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추세가 이거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아니면 저희가 원했던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면 건들만 하고, 뭐 손절 라인 같은 것도 명확하죠. 이 저점 라인 잡으면 되겠죠. 이 저점 라인
이 저점 라인 잡고 대응하면 한 10% 정도 손절, 분할 매수하면 한 5%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재료 좋고 빵빵하고 이제 저점에서 추세 돌리는데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것도 좀 계속 포스코 엠텍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 공급 소식,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보셔도 돼. TNR 바이오팩 이런 것도 안 보셔도 되고, 이런 거랑 크게 이제 재료 볼 만한 것들은 이런 것도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게 얘를 할 바에 결국에는 A 스토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지금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애들로 더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쪽 소속사는 엮였거나 아니면 이 A 스토리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이제 뭐 박은빈 좀 관련해가지고 엮이는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애들을 시세 안 받은 애들 위주로 계속 찾아보셔야 되고, A 스토리 같은 경우 결국엔 여기서 이제 다 뚫고 결국엔 이제 추세를 완전히 날아가는 추세로 준비 태세가 됐는데, 쟤를 할 바에 결국에는 얘가 대장이지. 얘가 진짜 대장이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배급사고 얘가 실질적으로 최대 수혜주일 거니까 얘가 대장이니까 얘 위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3만 라인, 손절 라인 잡고 하면 충분히 이건 이제 대응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평선 다 뚫어가지고. 이것도 3만 라인, 손절 라인 한번 잡고 한번 대응 계속 꾸준히 해보시고, 빠지더라도 좀 이 라인도 딱 저항이네요. 이 32,000 라인이 저항 부분이네요. 지금 보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이런 것도 좀 32,000원이나 아니면 이 3만 라인만 뻐겨준다면 그냥 좀 더 시세를 더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4회, 우영우가 지금 4회까지 나왔고 16부작이던데 12회가 남았는데 이때 동안 이슈가 붙을 거예요. 근데 눌려주고 붙을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다이렉트로 붙을지 모르겠는데 한 8화 정도 나오면 거의 윤곽이 잡히겠죠. 재밌다, 재미없다, 이제 이런, 이제 흥행했다, 성공했다, 뭐 이러한 윤곽이 점점 잡힐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이제 슬슬 방향성을 확실히 눌려주고 갈지 그냥 바로 갈지 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우영우 쪽 할 거면 이쪽 3만 라인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재료가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해외 이슈가 여기서 터져준다면 자,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카나리 바이오가 이제 현대 사료죠. 이제 사료 쪽이 지금 오늘 미래생명 자원이랑 한번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사료 이슈가 떴죠. 사료 이슈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는데,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도 세계 식량 계획 내년에 못 갈 수도.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재료가 떠도 상한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저항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지수 빠질 때만 보는 거지, 지수 안 빠지고 재료 붙을 때는 그냥 재료 붙으면 봐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이슈가 붙어도 이제 세계 식량 내년에 식량 못 구할 수도, 위기감 고조의 상승, 이런 재료가 좀 붙어도 이제 상승하는 폭이 제한된다는 게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 테마도 한번 보시면 얘 혼자만 갔죠. 거의 다른 애들은 데리고 간 게 아니죠. 미래생명자원이랑 누보, 그 다음에 효성 OMB 이 정도만 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그냥 시외에서 한번 시외상 찍고 또 내일 윗꼬리 달고 빠지는 거지, 이런 애들은 힘이 많이 없는 애들입니다. 굳이 매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계속 저점에서 보시면 뭐 이런 애들도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있긴 있는데 매집을 할만해요. 근데 차트 자리가 매집을 할만해. 이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매집을 할만하긴 한데 힘이 많이 없다. 거의 무조건 이 저항 맞고 뚫릴 거다.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질 거다. 확실한 이슈가 붙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번에도 CPI가 예상치 상회한다면 한번 식량 쪽이 튈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때는 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유가가 잡혔다는 것은 피크아웃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료주는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되고, 일단 대장은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 그 다음에 누보, 미래생명자원, 효성 OMB 이런 애들 위주로
조금 보시고, 아니면 신성홀딩스 이런 애들도 끼도리로 한 번씩 튀죠. 번갈아 가면서 튀죠. 누보랑 신성홀딩스랑 이런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튀고, 이제 서현위야 이런 애들도 보시면 이런 애들 차트가 좋아요. 지금 얘가 조금 차트가 좋아요. 제가 오늘 이거 이 라인 뚫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뚫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이 조금 안 들어온 게 아쉬운데, 이 라인 뚫으면 얘도 좀 크게 갈 놈입니다. 이런 애도 지금 거래량 없이 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재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라인까지, 이 저항까지 뚫으면, 이 저항 뚫으면 충분히 한번 비벼볼 만한 자리다. 이런 애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서현 이하가 UAM도 재료가 붙어 있고, 이런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재료가 붙어 있어도 좋아요. 이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현대 쪽이 서현이하나 아니면 현대공업인데, 이런 애들은 장투도 지금 가능합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포바닥이 나왔죠. 이 라인 계속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건 충분히 장투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국 현대차에 대한 최대 수혜주들은 얘네들이니까, 현대차가 실적이 좋다고 발표 나오면 얘네도 시세를 받을 거예요. 무조건. 얘네가 부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얘네랑 이제 서현위야 이런 애들도 좀 계속 보셔야 되고, 차트는 장투는 현대공업 이런 애들도 계속 조금 보셔야 되고, 이제 삼진 L&D도 이제 2차전지 얘도 지금 재료가 좋죠. 삼진 L&D가 이제 테슬라, 리비안, 삼성 FT, 이제 삼성 전기차라고 하죠. 삼성 상용 전기차, 이렇게 지금 재료가 붙어 있는데, 재료 다 좋은 재료예요. 삼성, 리비안, 테슬라 세 개 다 내노란 기업들의 이제 원통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2차전지 삼성 배터리 이슈 붙으면 삼진 L&D가 무조건 대장이죠. 이런 애도 지금 재료가 좋습니다. 차트도 좋고, 그리고 추세를 지금 완전히 또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주봉도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추세를 돌려주고 있죠. 여기서 다시 추세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추세 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저점 계속 저점 이렇게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결국엔 한번 추세를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것도 진짜 이런 거 튀면 금방금방 강한 애들이에요. 이런 거 저항 뚫으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많이 없거든요. 위에 이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폭이 크지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상한가 두 번 나오면 이 매물대 다 잡아먹는 건데, 60% 상승하면 이 재료에 비해서 60%는 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일주일 테마 한번 형성되면 금방 60% 상승할 거고, 이런 애들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재료가 빵빵하고 좋아요.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이 라인 계속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보이죠. 시장 안 좋을 때도, 어제같이 시장 안 좋고 많이 빠졌을 때도 결국엔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너 이 라인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박스권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이 박스권 뚫어주면 이제 이때까지 볼 거고, 그리고 한번 이때까지 뚫어준다면 그냥 저 같으면 여기서 밑에서 잡았으면 계속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냥 본전 이탈치 한번 손절 잡는다, 아니면 이 3,000원 라인 때 손절 잡는다라고 대응하고 한번 볼 것 같고, 그 위에는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네요. 이 파노는 넵튠이 가야 얘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냥 이 넵튠이 강하면 이제 이 데브 이런 애들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부대장 맞나? 일단 부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맥스터 이런 애들은 지속성이 크게 없죠. 이런 무상증자도 이제 끝물이에요. 이거 시장 좋아지면 얘네가 힘 받을 날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얘네를 봐야 되겠지만, 시장 좋아지면 얘네는 볼 필요가 없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개별주 테마할 때 얘네가 좀 움직이겠지. 그게 아니고서야는 크게 힘을 못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들은 지속성 있는 테마들만 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들은 조금 후속 기사가 붙어줘야
테마가 더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런 오늘 급등주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지 타점 어떻게 잡을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불장에 이제 수익들 많이 내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브리핑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내일 오전에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